네, 저희 안진걸 소장님을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네. 예. 소장님 안 오시는 동안 1시간 때우느라고 아유, 일단 별의별 예. 얘기를 다 해갖고요.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거든요. 네. 아, 참.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기자라고는 따라다니지도 않는데 네. 네, 기자회견까지 하시는 예. 네. 지금 또 여러분, 예, 대나무 숲은 원래 30분짜리인데 30분이 아닙니다. 가지고 온 자료가 엄청납니다. 아, 오늘은 20분만. 처음이니까. 그런 새빨간 거짓말 하실 필요 없고요. 네. 제가 20분만 진짜 나가야 돼요. 네. 네네. 또 다음 네. 스케줄이 있어요? 네. 왜 늦었냐면 세상에 그 택배 기사님들 지금 지상 출입 금지시킨 아파트 네,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지상 출입을 금지시키니까 이렇게 도배로 다니고 도로 수레로 다니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입주민들께 호소드린다는 이런 유인물을 배포했어요. 네. 이걸로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했어요 지금요. 아니, 네, 여기 보세요. 진짜요. 세상에 수도 없이 무슨 중국집 그다음에 무슨 세탁 출장 뭐 돈 빌려주는 이런 거 엄청 붙이잖아요. 네. 아파트에 뿌리고 다니고 그 주거침을 고발한 적 없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상업적인 광고들은. 근데 택배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지하로 들어갈 수도 없고 지하로 가면 여기 사진에 나오는데 허리를 90도로 꺾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저탑 차량이니까. 그렇죠. 예. 저탑이라서. 그래서 예. 지상으로 드러다니게 해주십시오. 호소했다고. 요거 여러분 이거 뿌렸다고 주거침을 고발한 거. 그래서 지금 강동경찰서 산시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발 함께 살자. 아무리 해도 그런 걸 고발한 건 아닌 것 같다 하고 지금 택시 타고 오는데 또 택시사님이 길을 잘못 들었네. 와, 세계에서 왜 그런 일은 안 소장님한테만 돌아버린 줄 생길까요? 알았네. 마지막 성작가 TV가 네 원래 그런 방송입니다. 그만큼 예. 오기 힘든 방송인데 아무튼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그 우리가 돈 가진 사람들의 어떤 비양심적인 짓거리들을 보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전기료 100만 원씩 내면서 경비원들 에어컨 놔주자 그러니까 그 전기료 누가 물 거냐 그러면서 못 높여. 예, 그런 일도 있었죠. 네. 그 주차장 한 주차 요원처럼 사람 막 부리다가 그거 뭐 차량 파손됐다고 물어내라고 시비 걸어서 난리를 치기도 하고 막 이런 건데 지금 이제 택배 기사들한테 사실은 자기들 서비스를 위해서 봉사해 주시는 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모든 아파트의 상황은 아닙니다. 그죠? 네. 일부 아파트들에 있는 몰지각한 주민, 그것도 몇몇 동대표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걸 여론화를 안 시켜주면 이게 당연한 줄 알고 전국에 있는 아파트들이 이러려고 들 거예요. 아니, 근데 되게 웃긴 게 그렇게 노동자들을 탄압하면 마치 자기네가 되게 삼성인 줄 아는 거 아니야? 노동자 탄압하면 우리도 삼성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구나. 이거는 예. 그 옛날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건너와서 토지사 갖고 지주 노릇하던 외놈 지주들이나 할 짓이지 대한민국 안에서 같은 땅을 밟고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국가에 세금을 내면서 국가 공동체로 사는 국민들이 다른 국민한테 할 짓이 아니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일 그 고독 대규모 아파트 5천 세대가 넘거든요. 고덕이에요? 예, 강동 고덕동에 있는 아파트인데 그분들이 이제 도배로 다니면 20km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아파트는 경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짐수레를 들고 경사든 아파트를 20km를 걸어 다니면서 20m, 배달을 2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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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에 돌아야 되니까 단지 그 밖에서 단지가 들고 다 돌아야 되잖아. 지름만 1km가 넘는 단지예요. 엄청나게 큰 단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안을 이제 저희가 제시를 한 네. 거예요. 스쿨존이 시속 30km로 다니니까 그럼 우리 기사님들은 시속 10km로 다니겠다. 비상벨 켜고. 그리고 그렇게 출입시켜준 아파트도 있어요. 심지어 등하굣길, 혹시라도 그런 학생들 안전에 문제는 등하굣길에는 배송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제시했는데 대화를 안 하고 고발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입구에 내려주면 가져가라 했더니 또 그건 안 된다고 난리를 피우신 거예요. 어쩌라고. 그래서 그러면 입구에 내리면 그 실버 배송요원이나 청년 알바 배송요원을 뽑아서 그분들에게 뭐 한 건당 뭐 500원이든 600원이든 수수료를 드리고 왜냐면 기사님들이 받는 수수료가 700원쯤이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러려면 택배 본사하고 입자 대표가 비용을 반반씩 물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그것도 안 하겠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돈 300원은 내기 싫고 예. 택배는 문 앞에까지 받고 싶으면서 차는 갖고 들어오지 마라. 그러니까. 아 진짜 엄청난 이기주의잖아요. 예, 근데 작가님 더 재밌는 게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쓰레기 분리수거 차량 있잖아요. 그건 또 다 출입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쓰레기 택배만 분리수거 차량은 훨씬 크잖아요. 막 굉음도 내고 네. 그 파지 휴지 이렇게 집어서 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다 출입시켜주는 거니까 꼭 필요한 차량은 출입시켜주는 거예요. 꼭 필요한 차량이 이삿짐 아니고요. 차량. 예. 그거는 관리사무소와 동대표 운영회에다가 돈을 내는 차량인 거고 택배 애들은 돈을 안 내잖아. 그러니까 출입을 안 시켜주는 거지. 내가 동대표 아니에요. 네. 안 해본 게 없네. 동대표 내보셨구나. 네. 아무튼 그래갖고 뭐 장터 열고 이런 거 다 돈 받잖아요. 네, 그렇죠. 쓰레기 수거 차량 이런 것들도 다 돈 내요. 그 사업비이기 네. 때문에. 그런 애들은 통과시켜주는 거지. 아, 왜 돈 있는 사람들이 좋은 아파트 살면서 이렇게 양아짓을 하지? 그러니까요.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지금 그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규제 완화를 해주고 오로지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지하 주차장 높이를 2.3m로 낮춰버린 거거든요. 비용을 덜 들려고. 그러니까 그럼 고탑 차량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상 차량만 들어갈 수 있게 된 건데 문재인 정부가 그 문제점을 깨닫고 2019년도 법을 개정해서 지금 이제 주차장 높이가 올라가 있어요. 지금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근데 그때 이명박 박근혜 때 한참 재개발 재건축 승인난 단지들 있잖아요. 네. 막 미친 듯이 재개발 재건축하고 뭐 뉴타운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런 아파트들이 최근에 이제 오픈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1년 전. 그때 지은 몇 달 전. 것들이 분양이 예. 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그래서 문제가 사람들이 생기는 들어오고 거죠. 입자 대표 꾸려지면서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이걸 계속 고수를 하면 다른 아파트로도 퍼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해서 저희들이 요즘 집중 대응하고 있고 강동 지역에 뜻 있는 시민사단체들이 모두 모여서 그 내일은 이제 그 아파트 앞에서 촛불 문화제 함께 살자. 시속 10km 정도로 비상벨 켜고 다니면 사실 시속 킬로는 저도 운전해보서 하는데 기어다니는 거거든요. 사고가 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내일 그 촛불 문화제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들도 참여해도 그럼요. 되는 거죠? 강동구 주민들이 가급적 강동구민이나 서울 시민들이 네. 가가지고 지금 이제 방역 지침 때문에 많이 모이기는 어렵겠지만 네네. 그래도 그런 뜻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가시란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을 하시고 예. 혹시라도 우리 아파트에서만큼이라도 이런 짓은 하지 말자는 얘기 하고 싶네요. 네, 아니 그럼요. 택배 노동자가 맞습니다. 노예입니까? 우리 형제고 우리 국민이고 네. 우리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이런 식의 국민들 사이에서 편가르기 하고 특권 의식 가진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한다는 게 참 개탄스러운 노릇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역을 택배 불가 지역으로 지정하는 건 택배 회사에서 해야 되는 그래서 건데. 택배 본사한테 저희가 항의를 하고 왔어요. CJ 대한통운이 지금 점유율이 1위거든요. 50%가 넘습니다. 그래 가서 아니 본인들이 지하로 가는 걸 합의를 해줘버린 거예요. 기사님들이나 택배 노조나 기사님들 협의도 안 하고 합의를 해줬으면 본인이 책임을 져라. 근데 지하로 합의를 했더니 허리가 끊어져서 도무지 안 된다. 그러면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네. 법도 위반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거 법률 위반이어서 안 되겠다. 죄송하다. 다시 산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본사가 입자 대표자가 대화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른 척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사들도요. 참 얄미워요. 여기까지는 에피타이저로 예. 하고 이거 한 잔 드시고 잠시 호흡을 벗으셔도 돼요. 네, 저희 다 이렇게 이거 있으니까. 가림막에 예, 차림막에 예, 있으니까 잘생긴 얼굴 보여주셔야 그래야 길 가다가 인사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민망합니다. 네, 갑자기 시작해갖고 인사도 없었고 소개도 없었습니다만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네, 이분이 저희 사촌 동생이다 내지는 친척이다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혀 그런 거 아니고요. 이분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험한 일을 많이 하시는 프로 고발러. 아이고, 저 진짜 네. 이제 고발 정말 안 할 거예요. 왜? 왜요? 그거 하라고 지금 그거 너무 하라고 힘들어요. 응원하려고 불렀는데 오늘이 은퇴 고발이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예, 이제 뭐 그러니까 꼭 경찰 고발이 아니라 나쁜 놈들 고발하는 거, 말로 고발하는 말로 거 계속 할 고발하는 테니까. 거?
아, 임기 때가 많이 들었구나. 예, 너무 벌써 나경원 14번 고발했는데 아, 14번이에요? 범인 처리당하고 괜히 본인만 14번 조사받았잖아. 제가 고발인 조사만 10번. 고발인 조사만 10번 받은 유일한 사례입니다. 근데 10번을 조사를 받았는데 당사자는 불기소를 해버리면 예, 소환도 안 하고. 뭐 자꾸 안 소장면 소환되신 예, 거죠. 그 네. 따님 성적 뭐 8번에 걸쳐서 10단계까지 급상승한 거 다 국민들이 다 알았는데도 네. 만약에 그게 조국 전 장관이나 다른 분한테 걸렸다 그러면 난리가 났겠죠. 나죠. 너무하더라고. 근데 그다음에 이제 나경원 씨는 어쨌든 서울시장 예비선거에서 떨어졌잖아요. 경선에서 저희가 문제 제기한 게 많이 먹혔다는 분석이 있는데 그다음에 보니까 이 오세훈 씨가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걔는 뭐 문제의 왕이죠. 예. 편왕이죠. 네. 거짓말도 너무 그렇게 대놓고 거짓말하고 거짓말도 나빴지만 거짓말하는 과정에서 그 선량한 목격자들 있잖아요. 내곡동 측량의 목격자들을 맞아요. 그 사람들을 고발했죠. 이제 KBS 보도를 고발했어요. KBS가 허위 보도를 했다고. 그러니까 KBS에 대해서 무고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KBS에 대한 무고죄를 고발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게 1차입니까? 예. 아니 1차는 먼저 내곡동에 대한 심각한 거짓말 이렇게 갖고 왔어요. 오세훈 후보의 여기 내곡동 사진. 셀프 생활 끝없는 거짓말 의사 유포행에 대한 고발자. 근데 이 고발이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오세훈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했다고 해서 예. 고발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가 됩니다. 근데 대법원 판례에 저번 이재명 지사 판례는 어떤 거냐면 방송 토론 중에 뭔가 불리한 질문이 있었을 때 그렇죠. 사람이 그러면 언급결에 아닙니다 이렇게 소극적이나 직자적으로 부인하는 것까지를 네.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고의적이고 악의적이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한 자기가 당선될 목적으로 내곡동 관련해서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존재도 모른다. 존재 모른다. 모른다. 안 갔다. 안 갔다. 보고도 안 받았다. 맞다. 관여도 안 했다. 이게 이렇게 거짓말 쭉 했잖아요. 심지어 나중에 기억 앞에 겸손해라는 네. 어마어마한 시인이 희대의 됐지, 망언을, 시인이. 예, 말도 희대의 안 망언을 되네. 했죠. 네. 진실 앞에 겸손해야지, 이 사람아. 어디서 기억 앞에 겸손하려고, 뻥을 쳐. 그래서 그것은 회사 유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나쁜 것은 그걸 목격했던 사람들을 생떼 쓰는 집단, 무슨 불법 경작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경작인 목격자가 처음으로 나타나니까 아, 그 사람들은 불법 경작인들인데 무슨 말을 들으려고 하냐. 일종의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비하하고 거죠. 그렇죠. 불법 경작인으로 몰고 명예훼손한 거죠. 그다음에 그 안골 식당 생태탕 생태탕. 네. 주인이나 아드님을 거짓말쟁이로 또 몰았어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제가 고발한 날 너무 좋아해요. 너무 억울했대요. 아니 근데 이 고발 과정에 뭐 글이야 노력해서 쓰면 된다고 하지만 고발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나요? 아니요. 고발에 대한 비용은 안 들죠. 근데 이제 예전에는 변호사님들이 써주면 변호사님들한테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나경원 한참 고발할 때는 김남국 변호사가 의원 되기 전에 네. 고발장을 무상으로 써줬어요. 근데 네. 너무 고마웠고 100만 원을 드렸더니 그걸 또 청년단체 바로 기부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 뭐 김용민 의원님도 되기 전에 제가 조선일보 고발할 때 그러니까 제가 나경원 14번, 조선일보를 한 11번 최근에 부수 조작도 고발했어요. 조선일보 부수 조작. 그 조선일보 부수 조작은 여러분 정말 희대의 범죄입니다. 프로 고발로 받잖아. 아니 네. 근데 이제 그 은퇴하려고요. 정말로. 아니 근데 뭐 너무 힘들어요. 때문에 힘들어서? 예. 그 고발장 고발 조서 쓰고, 보조 작가 하나 예. 지원해드리면 될까? 예. 고발장을 쓰고 저렇게 기자회견 같은 걸 하고 고발인 조사를 받고 그러다 보면 공격을 받아요. 네. 이제 저놈 고발만 한 놈이라는 안 좋은 인상도 있고 아이고. 그다음에 조선일보가 제가 조선일보 부수조작 고발하고 가짜뉴스 뭐 정의경연에 대한 가짜뉴스 고발하고 방상훈 사장 일가의 개인 비리도 계속 고발하니까 제가 눈에 가시였나 봐요. 최근에 조선일보에 김어준 다음으로 제가 많이 공격받고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막 사설, 칼럼이 얼마나 웃긴 칼럼이 나온지 아세요? 김어준은 거물이래요. 나쁜 거물이래요. 안진걸은 거물급은 아닌 것이 아스팔트에서 피켓 들고 돌아다니는 좌파래요. 헐. 또, 아니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모욕을 합니까? 아니, 뭐, 내가 제가 보기에는 거물은 아닌 건 맞지만 두 분 다 뭐 외모에 신경 안 쓰는 면에서는 둘 다 길바닥 출신인 건 맞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보이려고 깔끔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시는데 진짜 발로 뛰어다니면서 저 적들과의 어떤 전투를 지금 현장에서 실천하고 계신 예. 분이잖아요. 문제는 뭐냐? 이렇게 많이 고발을 하는데도
하나도 피해를 받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인식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의 구현이 안 된다는 거야. 난 그 점이 제일 안타깝거든. 예. 근데 그래도 성과가 있었던 게 나경원 씨 비리는 조국 장관의 뭐 논란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구체적이다라고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세훈과 경선에서 떨어진 원인이 하나가 됐다고 분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세훈이 이제 제가 또 고발한 건 이건데 용산 참사 원인이 국가기관까지 나서서 공권력 이명박 정권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당한 공권력 투입과 과도한 폭력으로 벌어진 참사라고 해서 사과까지 다 했거든요. 국가인권이 됐죠. 박원순 시장도 그렇죠. 했죠.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총리 시절에 정식으로 사과를 했어요. 경찰도 했습니다. 예, 그렇게 마무리된 사건이에요. 네. 국가인권위가 정식으로 이건 국가 공권력의 부당한 폭력에 의한 희생이다. 근데 오세훈이 철거민들의 폭력으로 인한 발생한 문제를 정반대로 그렇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유족들 만나 사과했다는 거짓말까지 한 거예요. 근데 유족들 입장에서는 지금 세입자 희생된 분들 2번 죽이고 저 사람들 폭도다 그런 거잖아요. 폭도고 본인들 폭력 때문에 죽은 거로 매도하고 심지어는 사과도 받은 적도 없는데 유가족들한테 사과했다고 거짓말한 거 방송 토론에서. 그래서 또 고발했어요. 역시 유가족분한테 연락을 했더니 고발 잘했다고. 처벌을 원한다고. 명예훼손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또 이제 제가 3차 고발했는데 허위사실 유포가 또 있어요. 정광훈 목사 집회에 한 번밖에 안 갔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이 사람이 진짜 거짓말 너무 바먹듯이 한 게 나경원하고 토론에서는 나경원이 그런 애국 보수 집회에 안 가냐는 식으로 당시 자꾸 날 강경 보수로 모는데 뭐가 강경 보수냐. 내가 할 일이 했다 나경원이. 그래 나경원이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 극우 극단주의 세력이잖아요. 오세훈이 거기서는 극우 극단주의 세력의 표를 받아야 되니까 뭐라 그러냐면 무슨 소리냐. 나도 정광훈 목사 집회에 한 번도 빠짐없이 여러 번 참석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같은 방송 토론에서. 근데 박영선 후보하고 본선 토론에서 박영선 후보가 정광훈 목사랑 이렇게 올리고 그런 구구 집회에 갔느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서울 시민들이 싫어하잖아요. 정광훈 목사 그렇죠. 네. 행태를. 그러니까 거기서는 또 뭐라 하냐면 한 번밖에 안 갔다. 너무 센 거짓말이죠. 근데 이게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이게 이제 허위사실 유포로 해서 거짓말에 대한 거 고발했잖아요. 근데 본인이 이 고발에서 경찰이 이 부분을 이제 받아들여서 이 사람을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통보를 하거나 이런 게 가능한 네, 상황인 연락이 건가요? 옵니다. 근데 아무튼 나경원은 저희가 비록 기소에는 실패했지만 국내 널리 그분의 비리를 알려는 그런 성과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나경원 관련해서 저희가 새로운 또 문제를 하나 발견해서 또? 예, 맹추격 중인데 맹추격. 곧 하나 뭐 나올 겁니다. 오. 예, 굉장히 메가톤급의 비리를 하나 확인해서요. 곧 폭로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세훈 이번 주에 어저께네요. 어저께 오세훈 3차 고발에서 뉴스 엄청 많이 나왔어요. 네. 기자들도 아는 거예요. 오세훈 행태가 문제가 있다는 거. 네. 기자들 만나보면요. 100% 오세훈이 거짓말했다고 인정합니다. 심지어 오세훈 찍은 사람들 중에 그런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오세훈이 거짓말한 거 안다. 근데 민주당이 이번엔 더 싫어서 실망 투표했다, 심판 투표했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오세훈 캠프가 어떤 짓을 했냐면요. 그 내곡동 안골 목격자들의 증언이 너무 구체적으로 생생히 나오니까 그분들이 10년 전에 손님들 화투 치는 걸 방조해서 과징금 600만 원 나온 정보를 서초구청장 조은희를 통해서 국민의힘이죠. 받아내서 그걸 조선일보를 통해서 유포를 합니다. 네. 진짜 쓰레기 같은 짓이죠. 이건 뭐냐면 만약에 그 사람이 목격자들이 나타났어요. 지금 측량 현장에서 경작인만 농민이 3명을 봤고요. 그다음에 측량팀장이 한 분이 보셨어요. 그다음에 그중에 경작인 대표하고 같이 가서 식당까지 이동해서 그렇죠. 운전기사가 또 한 명이 봤고요. 그다음에 장인어른이 있었고 그러니까 식당 안골인데 거기가 이름이 어머니하고 아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다 맞아떨어져. 이분들 6명이 그 사람들 사이가 좋은 분들도 아니고 무슨 거짓말할 이유도 없잖아요. 오세훈이 앞서고 있는데 심지어. 그렇죠. 그리고 거짓말했다 무슨 해코지 당하실 거 주호영이 그랬잖아요. 당신 처벌받을 거라고 협박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메시지가 너무 일관되고 생생하니까 메시지를 음해할 때는 메신저를 음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징금 600만 원 받은 것을 언론에 배포를 했는데 공개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 과징금 정보는 대표적인 내밀한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정보의 주체인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누구도 유포해서는 안 되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말 법조인들이 이건 이제 전문 변호사님 써주셨는데 이건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전형적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고 사실적시한 명예훼손이다.
그분들이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잖아요. 본인들이 근데 무슨 큰 잘못한 것도 아니지만 그걸 하면서 조선일보 제목이 그거예요. 의인이라던 생태땅집 불법 도박 방조 혐의로 과징금 600만 원 맞아. 맞아요. 야, 이거는 진짜 비열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진짜로 그 불법 정보 취득과 여기에 유포된 네. 유포에 관련한 언론기관을 포함해서 이거를 전부 다 짜그리 끌어모아 갖고 벌금형 이상은 맞을 수 있게끔 반드시 기소가 그러니까요. 돼야 될 사안인데. 예, 기소. 저는 그래서 이번에는 나경원 때하고 오세훈은 저는 기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경원 때는 윤석열이 검찰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윤석열과 나경원은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친합니다. 서울대 법대 손후배일 뿐만 아니라요. 본인들도 다 사법고시를 같이 합격했던 남편 김재호, 윤석열,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사법고시를 고시 공부를 같이 했다고 주변에서 같은 스터디 예, 그룹이었어? 비슷한 스터디 진짜? 그룹. 예. 주로 신촌 일대에서 고시 공부를 했다면 그래서 신촌학파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고시 공부 같이 했고. 지들이 무슨 예. 무슨 뭐 성리학자들이야? 신촌학파는 뭐야? 낯간지럽게? 남들이 80년대 대박. 초중반에 80년대 초중반 후반에 모든 저 서울대 법대 자기 동기들 선후배들이 다 막 끌려가고 구속되고 조국 장관도 2번이나 구속됐었잖아요. 네. 그런 고통을 겪을 때 그러니까 학생운동하고 노동운동하다가 국가범법으로 감옥 가고 그럴 때 이 사람들은 그걸 외면하고 놀러 다니고 고시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 그것까지- 서울대생들이 왜 네. 신촌에 가고 공부를 해? 그것도 이상하지 않아? 제가 들은 소리로는 서울대 주변에서 공부하면 맨날 그 집회하고 시위하고 끌려가는 친구들을 보니까 민망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사람, 알아보는 사람 없는 데서 놀면서 공부하고. 끝까지 갔대. 와. 그렇게 들었어요. 네. 근데 지금 윤석열이 나갔잖아요. 네. 나갔고 지금 오세훈 의원이 너무 구체적인 거예요. 증거가 다 남아있잖아요. 나경원은 오래전 사건이어가지고 증거를 다 인멸하거나 뭐 없앴거나 이런 정황들이 있어요. 말 맞추기를 했다거나. 검찰이 또 수사를 안 해버렸으니까. 맞아요. 근데 그 부분은 그 고소 고발하러 가는 날 전날이나 갔다 오시는 길에 잠깐 들려가지고 고소장과 함께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예. 자, 일단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제 우리가 첫 시간이잖아. 그러니까 오늘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저희가 대나무 숲이에요. 저희 코너가. 그러니까 임금 연기는 당나귀기다 하는 얘기를 시원하게 하기 위한 그런 코너인데 네. 사실 이제 우리끼리 주고받는 것 가지고는 세상을 바꾸기 힘들다는 걸 알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소장님처럼 능동적으로 나가서 고발을 하고 그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대로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도대체 소장님은 그 이러한 활동을 하시는데 재원을 어디서 장만하고 네. 얼마만큼 자, 쓰세요? 일단 고발장 쓰는 건 변호사님들이나 법률 전문가들이 무상으로 써주시니까 네. 돈이 안 들고 고발장 접수도 그냥 몸으로 가서 하고 또는 온라인으로 요즘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국민신문고에 그러니까 돈이 안 들잖아요. 보도자료도 다 다른 NGO들이 뿌려줘요. 다 무상으로. 그러니까 뭐 돈 드는 일은 없죠. 다만 열정과 많은 시간과 노력과 공부. 나경원을 14번 고발을 하면 제가 억지로 14번 고발한 게 아니거든요. 검찰 수사를 안 하니까 계속 촉구하기 고발한 게 아니에요. 이게 심지어는 매번 비리가 다 나경원보다 달랐어요. 비리 범죄 사실을 더 잘 알고 계시다. 예, 본인보다. 나경원은 기억 앞에 겸손해지기 위해서 네. 애써 잊어버렸어요. 본인이 잊어버린 것도 안진걸 소장이 다 고발을 해주는 덕분에 네. 정말 메멘토처럼 잊고 있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올라온다. 제가 하나씩 이제. 도대체 쟤는 어떻게 알고 이런 것까지 고발을 하는 거지? 어떻게 알았지? 네. 뭐 이런 수준의 이게 스토킹에 가까운 고발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래갖고 페이스북에 막 제 욕도 써놓고 그랬어요. 그래요? 근데 그거를 무혐의가 돼버리면 또 못합니까, 이제는? 이제 일사부재 때문에 안 되는데 네. 다만 이제 공수처가 검찰이 무혐의한 걸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저번에 검사 술접 때 검찰 무혐의 처분했잖아요. 네. 가족이 한 명만 기소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공수처가 1호 사건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예. 두 놈이 오늘. 예, 그래서- 나도 먹었다 하고 자수를 예, 하고 예, 예. 들어왔죠? 네. 예, 그래서 저는 근데 나경원인데 공직자가 지금 아니잖아요. 근데 국회의원은 3년 전 공직자까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19대 국회의원이었잖아요. 지난 총선 때, 이번 총선 말고. 그렇죠. 그러니까 공처로 재고발하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거 외에 다른 걸 제가 지금 하나 추적하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네. 뭐 폭로해서 저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저는 겸하게 정말 받아들여요. 저는 뭐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민주당 정치인도 아니지만 정부 여당에 대한 실망하는 민심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사건으로. 어쩌겠어요. 그러면 혼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건 그거고 나경원이나 오세훈 같은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 공론의 장에서는 최소한 국민들의 편에 서서 서민들의 편에 서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전혀 그런 최소한의 그런 양식과 식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로지 가진 자들과 특권층의 편에 서온 사람들이고 그래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그거를 일삼던 자들입니다. 이 자들이요. 그렇죠. 친환경 무상급식 나라가 망했나 오히려 전 세계가 불화하는 정책이 됐습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어떻게 아이들에게 한 푼도 안 받고 저렇게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부자 아이, 가난 아이 구별도 없이 차별도 없이 다 같이 밥을 맛있게 먹게 해주고 그 밥을 먹는 과정에서 이 농산물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자연스럽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친구들과 평등한 친구 관계를 맺게 되고 이렇게 좋은 정책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고발의 취지 너무 이해하고요. 동참하고 싶은데 왜 혼자만 하세요? 아니요. 그래서 제가 20개 단체 같이 했어요. 네. 아니, 이게 근데 단체보다도 네. 왜 나서가지고 고발장 접수하러 가고 뭐 이런데 왜 혼자만 가시냐고. 어쩔 땐 혼자 가는데 네. 이번 아까 사진에도 보면 여러 명 같이 네.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촛불 시민단체들이랑 같이 해요. 그 시사타파 TV랑 그 연관이 있는 개혁국본 있잖아요. 네. 개혁국민본부도 같이 하기도 하고 저기 양희삼 목사님 지금 TV에 나오는 중에 민주시민기동연대 양희삼 TV를 운영하는 양희삼 목사님도 같이 하고 있고 굉장히 응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생경제연구소 이제 저희는 시민들한테 부담 안 들려고 후원 계좌도 원래 없었어요. 네. 하도 후원하고 싶다 해서 공식 후원 계좌는 만들어서 가끔 뭐 익명의 시민들이 후원금 보내주시면 그걸로 또 고발장 작성하거나 투쟁할 때 제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떠 있는 거 맞아요? 맞습니다. 신한은행 네. 100-034-351796 홍성일님으로. 예. 네. 민생경제연구소 그분이 이제 직원이십니다. 자, 그거 우리 그 자막창에 하나 정리해서 빨리 네. 띄워주세요. 네, 아무튼 지금 이제 앞으로 이런 행보들을 그냥 불합리한 게 너무 많잖아요. 네. 그리고 또 솔직히 이제 하시는 일이 사회 대의인 거는 맞지만 네. 그래도 이제 우리 구석구석에 이제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 많아요. 네.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공론화 시켜가지고 이거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하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고발 의뢰, 청탁, 예. 청탁은 아니, 이상하고 실제로 이런 것들 받아서 실행하기도 하시나요? 예전에 제가 참여했을 때는 정말 억울한 분들, 피해자들 대리해서 고발 엄청 했었죠. 네. 근데 이제 민생경제연구소는 지금 나경원 14번, 오세훈 3번, 조선일보 11번 네. 이런 고발하다 그다음에 정드시겠어요? 극우 만화가 윤서인도 고발했어요. 아.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엄청나게 예고를 했잖아요. 나쁜 놈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고발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니, 더 하셔야죠. 그 사건들 감당해도. 근데 다만 억울한 분들이 찾아와가지고 정말 도와야 된다면 저희 같이 투쟁하고 또는 뭐 고발장 작성도 도와드릴 수 있고 필요하면 저희가 대신 고발을 해드릴 수도 있죠. 그래서 실제로 억울한 사연이 많이 옵니다. 잠깐 제가 오늘 네. 첫 시간이었고 30분만 하면 될 줄 알고 네. 지금 다음 약속 또 잡아놓으셨죠? 다음 약속 네. 생방송이어가지고 네네. 아유. 큰일 났어요. 아무튼 중간에 갑자기 오셨지만 또 이렇게 갑자기 가셔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만약에 다음 네. 주부터 계속 불러주시면 1시에 딱 맞춰서 와가지고 그러니까 30분 오늘은 딱 제대로 네, 정규 파일럿으로 이제 네. 제대로 연습한 거고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 네. 매주 1시에 오케이. 이렇게 찾아뵙는 걸로 하고 네, 저희가 관련한 거 꾸준하게 방송을 좀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가시는 안진걸 소장님 네, 잘 보내주시고 예. 네, 박수로 응원하도록 송작가 하겠습니다. TV 애청자 여러분 늘 응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예, 예. 작가님 수고하시고요. 아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네. 뜻하지 않게 고정 패널을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네. 왜냐면 오늘 한 번만 하고 끝날 수도 있었는데 아니, 네, 들을 오늘 얘기가 너무 많아요. 들을 얘기도 많고 일단 한 시간 나는 한 시간을 지각을 하시는 바람에 네. 이제 뭐랄까 우리의 덫에 걸려들 수밖에 없었어. 네.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일 1시마다 안진걸 소장과 함께하는 대나무숲 네. 프로 고발러 네. 고발의 달인 안진걸 네, 이 고발왕. 프로를 고발왕 안진걸을 우리가 고발왕. 매주 수요일 1시에 고정 프로로 하겠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공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해놓고 또 다음 주에도 늦으면 어떡하지? 털을 포함한 마스크 재료 대부분이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져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도 사실 그냥 오시려다가 갑자기 긴급 기자회견이 있어가지고 근데 아까 이제 설명하신 대로 네. 저 경찰서에서 고발 호소문 같은 거 내셨다고 하는데 참 늘 그 하는 얘기지만 이렇게 사회 저변 안에는 굉장히 많은 분노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이걸 제기하지 않으면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으면 이게 관행이 돼 버려요. 맞아요. 지금 이 택배 기사들 문제 같은 경우도 돈 있는 어떤 일부 돈 많은 어떤 아파트 단지에 하나의 갑질로 하게 끝나게 되면 거기에서 그치겠지만 그 아파트가 그게 정착이 되면요 모든 아파트들의 이러한 것들이 관행으로도 전달될 수밖에 없어요. 악은 금방 퍼지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절대 택배 기사는 안 한다고 하겠지 평생 동안. 아이고 네. 참. 그리고 참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모르겠어요. 이보다 더 비싼 몇십억씩 한다는 비싼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어쩐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코 사람이 돈이 많고 사람이 그 비싼 집에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나 품격이 훌륭한 돋보이거나 건 아니죠. 존경받는 거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 몇백 원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몇백 원 때문에 이 뭐 하는 짓이야. 나는 결국은 이러한 제안을 했던 몇몇 주된 세력들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세력들을 제지하지 못하는 다수의 침묵자들도 공범이라는 겁니다. 왜냐면 욕 먹으면 그때 가서 나설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은 뭐 내가 불쾌한 거 없는데 뭐 어찌 됐거나 택배는 오고 그렇죠. 내가 뭐 우리 친척이 택배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아이고. 뭉개고 지나가는 과정 중에 몇몇 사람의 아이디어 자기가 내가 이번에 동대표로서 이런 걸 해냈어요. 내가 아파트 뭐 관리에 이원으로서 이런 걸 해냈어요라고 하는 생색 한번 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보고 희생받을 수밖에 없는 짓들을 저지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파트 이래서 좋아? 우리 아파트 이런 아파트야라고 딴 데 가서 자랑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안진걸 소장님 같은 분이 계시니까 거기 이제 택배 노동자들도 그렇고 다른 이렇게 힘든 분들이 여기 가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직접 막 고발장도 써주시고 앞에서 막 집회도 해주시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집단 여론이 되잖아요. 네. 자, 택배 회사에서 그 아파트 주소지에 대한 택배 수령과 불가. 배달을 거부합니다라고 선언해버리면 돼요. 택배 회사를 압박을 해야겠구만. 그렇지. 만일 그런 정책을 쓰는 데는 배달하지 말아라고 택배 회사를 압박해야 되는 겁니다. 당신들은 앞으로 택배 받지 말고 다른 지역 주소로 받든지 회사로 받든지 집으로 택배차 못 들어오게 해서 택배 받지 마. 이게 민주적인 경제에 할 수 있는 그렇죠. 똑같은 대행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대행이라고 그러면 다른 집도 다 그렇게 해주든지 다른 집도 다 안 그렇게 하든지 이게 있어야지. 무슨 새 아파트 들어와서 입주한 게 뭐 대단한 구실이라고. 에이, 아무튼 세상에 이런 특혜와 불합리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안진건 소장님 같이 혼자 몸으로 뛰시는 분이 있고요. 또 그런 분들을 응원할 수 있는 분들도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네. 참 좋습니다. 진짜 여러분 건강하셔야 해요. 네. 우리 할 일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이거는 평생 해야 됩니다. 평생 아시죠? 해야 돼서 네. 여러분 건강하셔야 돼요. 돈 많이 오래오래 버셔야 해야 되고. 되거든. 네.
오늘은 민생경제연구소 후원 계좌, 신한은행 계좌 보시고요. 네. 다만 최소한의 몇천 원이라도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성의를 좀 보여주셔가지고 더 힘내서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뭐 못할 사람 아니라고 생각해. 계속 하긴 할 하시겠죠. 건데 예. 그래도 우리가 보고 있고 응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좀 보여주셨으면 어떨까라는 그럼요. 생각이 드네요. 오늘 후원함으로 인해서 또 안진 소장님이 계좌를 보셔 깜짝 놀라서 깜짝 다음 주에 금액이 오셔서 많아서 놀래서는 안 돼. 많아서 사람들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서. 많아서. 43,000원, 2,000원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보내줌으로 보고 인해서 있다, 지켜보고 있다, 송 작가 응원하고 TV에 있다. 또 하나의 빚을 졌구나. 네. 내가 더 열심히 가서 프로 고발로로서 방송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기회를 가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작은 정성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보태주시기 한 분씩 바라겠습니다. 응원해 주는 게 사실은 그냥 맞아요. 그래요. 이게 진짜 큰 힘이 되거든요. 사람 네. 수가 사실 많으면 사람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뜻에 동참해 주는 것 같고 내가 나를 잘 하고 있구나라는 그래,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인정해 주는구나. 그게 이런 고래는 아니지만 그런 인정이 이런 류의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송작가 TV 가족들이나 안진건 소장님 같은 분들의 힘이 돼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야 우리가 편파지. 이 상황에서 안진걸 소장한테 욕하는 벌레 한 마리가 없는 이런 청정한 방송으로 갈 수 있는 송작가 TV. 네. 이래서 가치가 있는 방송이 아닌가. 네. 또 갑자기 갔지만 우리가 모셔본 두 번째 그 어떤 손님이자 네. 패널, 이제 패널이 되셨으니까 네. 정말 의미 있는 일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이게 여러분,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네. 또. 네. 여러분들 맞습니다. 덕분에 이제 저희가 수요일마다 만날 수 있는 네. 고정 패널 하나 얻었으니까 이제 편하게 수요일 대나무밭의 프로 고발러 프로를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